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선 오염된 식수를 마셔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국내외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10억 명 인구는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오는 2025년이 되면 52개국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5억 명이 넘는 인구가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우물이 없어 물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하수마저 가축의 배설물로 뒤섞이기 일쑤지만 주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초마다 아동 4명이 말라리아,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자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고 물 부족 사태, 수질 오염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에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NGO 단체들도 유엔의 뜻에 동참해 다양한 식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올해 3번째로 굿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아프리카 지역 사업장에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아프리카 지역 마을에 급수시설과 빗물 저장 탱크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러운 물인 걸 알지만 사실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던 물이 오히려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은 더러운 물을 깃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사진이 부착된 통에 물방울을 상징하는 파란색 캡슐을 넣으며 깨끗한 물이 채워지길 희망했습니다. 또 직접 물병을 구매하는 방식의 캠페인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자판기에 1,000원을 투입하면 깨끗한 물 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깨끗한 물 한 병을 구입함으로써 아프리카 아동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별거 아닌 이런 생수 한 통이 아프리카 아동들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도 식수 정화시설이 부족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은 유니세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위액션을 방문해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깨끗한 물 100리터가 지원됩니다. 유니세프는 물 1250만 리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NGO 단체들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아동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단체의 노력과 시민들이 모은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오염된 식수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물방울이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지난 1970년대 유신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129호가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모 씨 등 6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 그리고 9호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집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 헌법에 반대,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 영장 없이 구속, 처벌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2호는 위반자 처벌을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9호는 집회, 시위 등 정치 활동을 금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헌재는 긴급조치와 함께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던 유신헌법 53조에 대해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을 뿐이라며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IP로 트로이 목마 형태의 악성 코드가 유입돼 일어난 것 같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의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피해를 입은 방송사와 금융기관 6곳 모두 동일 조직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농협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해커가 중국 IP를 경유해 업데이트 관리 서버에 접속한 후 악성 파일을 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팀은 6곳의 PC 서버 3만 2천여 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파악했으며 악성 코드 분석과 피해 PC 복구 등을 통해 해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4에서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응팀은 추가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백신 업체와 협조해 전용 백신을 긴급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 교육 과정의 문제나 본고 사용 문제를 상당수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인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수도권 내 소재하는 주요 15개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을 2013년도 논술, 구술 면접 등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입 논술과 구술 면접을 분석한 결과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전형 중 수학, 과학 문제의 37.4%, 구술 면접 전형의 27.8%가 대학 과정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연계 수학, 과학 논술 전형의 89%, 구술 면접의 91.7%가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문계 논술 시험은 15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를 출제해 이 역시 사실상 본고사형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9년 정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논술 문제 등이 본고사형 지필고사가 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교육시민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내용이나 사용하는 기호 등에 있어서 여전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고 평가되었고 본고사형 문제 비율 역시 수학 과목에서는 무려 96.5%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대학 내용 출제 비율과 본고사형 비율, 정보 제공 불성실 지수를 기준으로 종합해 각 대학별 평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서강대가 100점 만점에 71.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균관대와 연세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순이었습니다. 대학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선행학습을 위한 교육비의 과다 지출,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밖으로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형을 통해서 좀 그것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되고 그것이 힘든 학생들에게 불리해지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대학의 잘못된 대입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제정돼 대학 과정의 문제가 출제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013년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출제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 2014년 수리논술고사 출제가 완료되기 전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지난 12월 3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현직 교사와 대학 강사, 관련 분야 박사전공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해 각 대학 문제를 공동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이 수도권 대학에 초점을 둔 것은 수시 모집 전형 비율이 가장 높고 경쟁률이 높아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들의 욕심이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아 사회적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소비자들이 주축이 돼 저렴한 값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며 출범한 국민석유가 발기인 대회를 열고 회사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석유회 대표이사 겸 의장인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고문엔 이윤구 전 적십사사 총재와 이우재 전 마사회 회장 등이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국민석유운동은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저렴한 기름값을 실현하고 독점 정유사들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는 각 지역준비위의 공동대표와 준비위원 가운데 창립 분담금을 낸 발기인을 중심으로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인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설립준비위는 현재 인터넷 약정으로 1,200억 원이 모였으며 5월 초에는 1,500억 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인 방지일 원로 목사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 기념사업회는 올해 3차례 봉화연수원에서 방 원로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강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차세대 리더십 양성을 위해 인성교육을 병행한 꿈나무 캠프도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념사업회는 방 원로 목사 관련 자료와 산동선교 기록 등 자료들을 모아 사료집을 제작 배부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기 성내교회와는 공동 선교학술 세미나를 진행해 선교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사만 이사장은 방지일 목사와 동시대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며 방 목사와 같이 청년의 열정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04세의 방 원로 목사는 평양신학교 졸업 후 1937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56회기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노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준모 총회장의 근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회의에는 전현직 노회장과 서기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5일 정준모 총회장이 총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파기 입장을 밝힌 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창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와 총회장은 총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총회장과 주변 인물들이 고소고발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5월 목사 장로 기도회에 불참하고 비상기도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준모 총회장은 지난 15일 비대위 측 인사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근신기간과 임원의 사회권 위임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비대위가 발표했다며 비대위 책임으로 합의문은 이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체포, 연행,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38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중 16번이 기각됐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등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장애인과 관련된 현행 법률에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극단 민들레가 다음 달 4일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연극 꽃할머니를 대학로에서 선보입니다. 연극 꽃할머니는 실제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 심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다음 달 8일 연세대학교에서 생태신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물과 그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물 위기의 현실과 물의 신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방에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든든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에서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광주 12도, 대구 14도 등 아침 기온과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일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주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